시트 1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그리고 동그라미 더하기를 클릭하시고 시트 2는 제2작업 그리고 동그라미 더하기 클릭하셨고 시트 3 나오면 제3작업 우리가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상단에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열 너비가 나오는데 열 너비를 1로 해주시고 확인. 이 작업도 클릭하시고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넓이 1 확인. 자, 1 작업도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넓이 1 해서 저희는 총 3개의 시트를 만들고 3개의 시트를 전부 다 A열의 열 넓이를 1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쭉 하는 데 있어서 한 쌀 안에 2줄 넣을 때는 이렇게 우리 Alt Enter 또 Alt Enter 잡고 2줄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저희가 먼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서식 지정이 되고 조건 지정이 되고 조건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력을 먼저 한 다음에 지정하는 게 좀 편해서 입력을 먼저 했어요. 위에 보시면은 소점 자리 늘리는 거 있죠. 자릿수 눌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죠. 자, 옆에 있는 휠에 있는 H열 있죠. 야는 이미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은 소점 자리가 있고 어떤 소점 자리가 없죠. 이럴 땐 소점 자리 한번 늘렸다가 또 옆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개가 동그라미 하나 가는 거 있어요. 이게 소점 자리 줄이는 거예요. 한번 늘려주면 이게 줄여들죠. 자, 요렇게 여러분 진행해주면 돼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소점 자리를 늘리거나 소점 자리를 줄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저희가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리면 11포인트. 자, 정렬은 숫자 몇 개 서식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했죠. 그럼 저희는 왼쪽 상단에 A하고 1이 만나는 곳 있죠. A하고 1이 만나는 곳. 자, 삼각형인데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으로. 자, 크기는 11포인트가 그대로 두시고 자, 보시면은 맞춤에 가보시면은 짝대기가 이렇게 여러 개인데 두 번째 짝대기 가운데 맞춤이에요.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죠. 자,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숫자 있는 부분만 오른쪽 정렬이니까 F5부터 H12까지 블럭 잡고 오른쪽 정렬. 위에 짝대기 여러 개 있는 것이 세 번째 거. 누르면 오른쪽 정렬돼요. 자, 위에 제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목이 공간이 적어서 이 제목이 잘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늘려줄 거예요. B부터 J까지 블럭 잡고 J하고 K 사이 가시면 양수 화살표 되죠. 이때 우리 살짝만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제품명은 우리가 크기가 늘리긴 했지만은 글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품명 부분에 있는 C하고 D 사이만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자, 1, 2, 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1, 2, 3 숫자 드래그 하셔서 3과 4 사이에서 약간만 밑으로 또 드래그 해주셔서 이렇게 넓이가 넓어지도록 할게요. 자, 너비와 높이를 늘려주신 다음에 삽입 클릭하시면은 자, 도형에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마른 거 있죠? 도형인데 도형에 가셔갖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넣으세요. 그럼 사각형 중에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 클릭하시고 B1부터 G3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이 도형이 들어가면 도형 효과가 상단에 보여요. 상단에 도형 효과 클릭하시고 그림자에 오시면은 그림자가 회색인데 회색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럼 위에서 두 번째 거, 바깥쪽 위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게 오프셋 오른쪽이죠. 클릭해 주면 되겠어요. 자, 저희는 타이핑을 나중에 할 거고 먼저 형태를 지정할게요. 자, 글꼴은 굴림이네요. 굴림 넣어주시고 크기는 24포인트. 자, 글자 색은 가짜 밑에 검은색이네 이번에는. 자, 검은색. 그 다음에 굴림 밑에 가짜가 3개는 제일 앞에 있는 가짜 굵게예요. 굵게 클릭. 그리고 채우기는 페인트통 있죠. 옆에 역삼각 눌러서 표준색은 밑에 있는 색깔들이고 그 중에 네 번째 거 클릭하고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나머지 타이핑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저희 좀 오셔갖고 빈 공간에다가 저희 결제란을 만들고 이 결제란을 그림 복사할 거예요. 자, 확인. 저는 K5에다 넣을 거예요. 확인. 담당. 선임. 책임이라 넣어주고요. 자, 확인부터 저희는 확인한 글자부터 밑으로 3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담당 밑으로 2줄, 선임 밑으로 2줄, 책임 밑으로 2줄. 제가 컨트롤 키 누르면서 따로따로 접었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셀 병합이 될 거예요. 자,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은 확인 따로 담당, 선임, 책임 이렇게 밑으로 쭉 셀이 합쳐있죠. 자, 확인을 클릭하고 상단에 보시면 가나 화살표가 약간 휘어진 기울여진 가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새로 쓰기 나오네요. 새로 쓰기 클릭해 주시고, 자, 확인란은 옆으로가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저희 K하고 L 사이 경계선 가시면은 양쪽 화살표 되죠. 이때 줄여주시면은, 즉 왼쪽 버튼 누르면서 확인 쪽으로 KL로 줄여주면 이렇게 KL로 줄여들죠. 자, 확인부터 책임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네모가 있죠. 점점점 네모. 옆에 역삼키역 누르셔갖고 모든 테두리 넣어주죠. 자, 그리고 홈에 가보시면은 가위 밑에 종이 2장짜리 있어요. 이 복사인데 그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그림으로 복사가 나와요. 자, 그림 복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준 다음에 H1 셀 클릭하고 붙여넣기 위에는 서류철처럼 보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부터 책임까지 블럭 잡고 원본값 있죠. 즉 K열부터 N열까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삭제. 자,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끝났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자, B사부터 J사까지 블럭 잡고 페인트통, 상단 페인트통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자, 앞에서 세 번째 게 주황이죠. 주황 클릭해 주시고 G14 클릭하시고 페인트톤 클릭. 자, I14 클릭하고 페인트톤 클릭해 주시면은 채우기가 끝나겠네요. 자, 유효성 검사류에서 H14 셀 클릭하시고 상단에 데이터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메뉴 가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에 모든 값을 클릭하시면은 목록이란 글자 보여요. 제한 대상에 설정에 모든 값을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면은 원본은 우리 문제에서 B5부터 B12까지로 해주래요.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우리 유효성 검사 끝나죠. 자, F5부터 F12까지는 셀 서식 이용해서 뒤에 1을 붙이래요. 그러면은 F5부터 F12까지 블럭 잡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은 다 우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샵 심표 샵샵 0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1 이렇게 써주자. 샵 심표 샵샵 0 하고 1.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F5부터 F12까지 블럭 잡혀 있네요. 요 이름을 가격으로 이름 정해주세요. 그럼 블럭 잡힌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F5라는 이름 상자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에 가격이라고 놓고 엔터를 쳐주면 되겠어요. 자, 1번 저희는 I5부터 I10에다가 이제 저희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보니까 무게의 내림찬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저희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I5셀에 커서 놓고 이 I5셀의 순위를 구한 다음 끌어내릴 거예요. 자, I5셀에 커서 놓고 등호하고 R 넣죠. 등호하고 R.
R 넣으면 랭크 EQ가 보여요. 랭크.EQ 더블 클릭. 랭크.EQ 더블 클릭하고 fx 가죠. 우리 함수 넣으면 무조건 fx 가기로 했죠. fx 클릭하신 다음에 자, 무게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랬죠. 그럼 저희는 지금 어디를 찍을 거다? G5셀을 찍어서 마우스 G5셀을 찍어서 G5셀 순위를 구할 거예요. 자, RF는 그럼 G5셀의 값을 어디를 참조해서 순위를 비교할 거, 구해올 거냐 이거죠. 참조 범위는 우리 G5셀을 G5부터 G12까지 비교해서 범위를 잡아주면은 이 범위에서 메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넘버는 G5셀 찍고 RF는 G5부터 G12까지 잡은 다음에 G5부터 G12는 끌어내릴 때 변경되면 안 돼요. 즉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것은 참조 범위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되는 거죠. 요 참조 범위는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 F4키 누를 거예요. F4키 누르고 자 오더에 가시면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내림차순 큰 값이 1위인 거예요. 그럼 얘는 내림차순이니까 그냥 우리는 오더는 0이나 생략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 3이 나와요. 자, 3 뒤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그러면 위는 우리가 문자예요.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 묶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앰퍼샌드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자, 랭크 EQ 제일 끝에 가시면 수식 입력줄에 랭크 EQ 제일 끝에 가시면 우리가 여기다 위를 넣겠다 이거예요. 근데 위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위는 문자가 큰 따옴 묶을 거고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샌드 넣어주겠다. 앰퍼샌드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러 그대로 끌고 오른쪽 하단 녹색 점 있죠. 위로 올라가면은 얇은 플러스 모양이 되는데 이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I12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은 문제를 보니까 모델 번의 세 번째 글자 1이면 MTB, 2이면 하이브리드, 그래는 로드로 하래요. 우리는 모델 번호의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와야 되겠죠. 이 세 번째 글자를 갖고 보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1이면 MTB라고 넣어줘야겠죠. 먼저 저희는 J5셀에 커서 놔주시고요. 등호하고 M을 넣으면 미드가 나오죠. 미드 더블 클릭 해주죠. 자, 함수는 무조건 fx 가기로 했으니까 fx 가신 다음에 텍스트는 B5셀이에요. B5셀 찍고 스타트 넘버는 B5셀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갖고 올 거냐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부터 하나 갖고 오는 거죠. 텍스트는 B5가 되겠고 스타트 넘버는 3 넘버 캐릭터 가져올 개수는 2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B5셀에서 세 번째부터 하나 갖고 오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2를 갖고 왔네요. 왜? 세 번째가 2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만약에 이 갖고 온 값이 1이냐 이렇게 따져줘야겠죠. 그러면 조건이 무조건 if 가야 돼요. 자, 등호하고 m 사이에 커서 놓고 등호하고 m 사이에 커서 놓고 if 갈게요. I 넣으면 if 나오고 if 더블 클릭한 다음에 fx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if 함수 마법사 불러야 되니까 if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미드로 갖고 온 값이 나오죠. 자, 조건이 아직 안 끝났죠. 미드로 갖고 온 값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이 1과 같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호하고 1을 넣을 건데 문제는 left, right, mid로부터 나온 결과물은 이 숫자처럼 보여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1로 넣어줘야겠어요. mid로 갖고 온 값이 큰 따옴표 1, 문자 1과 같냐 이렇게 넣어주고 자 1과 같을 때 MTB라고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갖고 온 값이 1이 될 수 있지, 1이 될 수 있지만 2도 될 수, 3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2일 때, 3일 때 다 따져줘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칸을 클릭하고 이번에 보니까 1이 아니고 2일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일 때 또 따져야겠죠. 조건이 2면이라는 게 있고 가져온 개수가 어떻게? 하나를 갖고 왔는데 세 번째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미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if하고 미드를 그대로 써야 되니까 우리 상단에 수식 입력줄 보면은
등호 다음에 if 있죠. if부터 뒤에까지 쭉 블럭 잡을게요. 자, 상단 수식 입력줄에 if부터 뒤에까지 블럭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value false 거짓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보여줄까 빈 세 번째 칸에 클릭 컨트롤 V 할 거예요. 자, 우리 if문에서 세 번째 칸 넣었으면은 뭔가 붙여놨으면 무조건 수식 입력줄에 두 번째 if로 넘어가면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칸에다가 복사 붙여놨다 그럼 무조건 수식 입력줄 두 번째 if 클릭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부터 하나를 바꿨는데 이게 2랑 같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2를 지우고 2로 바꿔주면 돼요. 2랑 같냐고 2랑 같으면은 하이브리드라고 쓰겠다. 그게 아닐 경우에 또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if문 써야 되지만은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node라고 넣죠. 나머지는 다 node래요. 여기 큰 단표 안 묶어도 돼요. 큰 단표 안 묶어주니까 그냥 로드만 쓰시면 돼요. 자, 확인하고 그대로 채우기 흔들러 끌어내릴 거예요. 3번 13셀을 커놓고요. 보니까 카본 자전거의 무게 평균 구하래요.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sum if와 count if를 쓰래요. 우리는 평균 구할 때 합계 나누 개수잖아요. 자, 조건에 맞는 평균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합계 나누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로 갈 때는 저희가 sum if를 쓰고요. 조건에 맞는 개수로 갈 때는 count if를 써요. 우리는 여기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하면 되겠어요. 자, 등호하고 SU 넣으면은 sum if가 보여요. sum if 더블 클릭 해주시고 fx 가죠. 자, range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니까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카본이냐 아니냐 이게 조건이 포함된 범위죠. 마우스로 2호부터 22까지 잡아주시고요. 2호부터 22까지 잡아주시고 조건 자, 레인지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니까 2호부터 22 크리테리안 조건이니까 카본이라고 쓰셔도 되고 카본이 있는 이 7셀을 찍어도 돼요. 자,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인데 무게 킬로그램 합계죠. 무게 킬로그램 합계니까 마우스로 G5부터 G12까지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됐을 때 조건이 만족할 때 그때 합계를 가져오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게 합계이고 조건만 합계이고 나눠야겠죠. 개수로. 조건만 개수로.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을 제일 끝에 커서 놓고 나누기 count COU 넣으시면 count if가 보여요. count if 더블 클릭하시고 또 fx 가시면은 range엔 조건이 포함된 범위니까 우리가 지금 조건이 카본이 아니야 이거죠. 그럼 그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2호부터 212가 되겠어요. 2호부터 212 잡아주고 크리테리안 여러분 직접 쓰셔야 되고 카본 찍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 하시면은 이게 카본 자전거의 무게 평균이 되겠네요. 4번 갈게요. 제품, 자, 보니까 삼촌리 제품의 최소 휠을 넣으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삼촌리 제품의 휠의 크기가 있겠죠. 그 중에 최소값을 넣으라니까 조건에 맞는 최소값이네요. 조건에 맞는 최소값 구하는 거. 등호하고 D 미니멈 스키에서 DM을 넣죠. 자, DM 넣으면은 D 미니멈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FX 가주시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인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모든 인수가 필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는 마우스로 B4부터 J12까지 잡을 거예요. B4부터 J12까지 중에서 최소 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최소값을 구할 필드명은 휠이 있는 필드 이름 H4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H4 찍고 세 번째 칸 크리에이트하는 제조사가 3초이 나죠. 3초리만 찍으면 안 되고 제조사가 3초리까지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로 제조사 3초료가 있는 D4부터 D5까지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이게 제품의 휠 중 최소값을 구한 거죠. 5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래요. 자, 두 번째 높은 가격.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라지 함수래요. 그럼 우리 라지 동하고 L. 그 다음에 라지 나오죠. 라지 더블 클릭. 자, fx 가시면은 라지는 어레이 콤마 k인데 어레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몇 번째 큰 값 가져왔니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냐면은 가격이 있는 마우스로 F5부터 F12까지 들어갈 거예요. F5부터 F12가 이름이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격이라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값은 제일 큰 값은 1 넣으면 되고, 두 번째 높은 값 구할 때 K에다 2, 세 번째 높은 값 구할 때 K 3을 넣으면 돼요. 두 번째 높은 값이니까 2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어요. 모델 번호에 따라서 가격을 가져오래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모델 번호가 바뀌면 가격이 자동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 저희 V로 갈게요. J14셀 커놓고 등호하고 V. 는 V루컵 나와요. V루컵 더블 클릭 해주시고, 함수 넣었으면 fx 가셔야 하니까 fx 클릭해주죠. 자, 루컵 밸류는 비교될 값, 찾을 값이고요. H14셀에 있는 이 모델 번호를 우리가 조건표에서 찾아와야겠죠. 그러니까 루컵 밸류는 H14셀이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모델 번호를 찾아와야 되는데 주의할 거, 모델 번호가 항상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BO부터 뒤에는 끝까지 가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가격 필요한 가격, 무게 필요한 무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저희 끝까지 잡을게요. 여기 BO부터 J12까지 잡아주시고, 자, 이때 가격이 몇 번째냐? 모델 번호 첫 번째 열, 제품명의 두 번째 열, 제조사 세 번째 열, 프레임 네 번째 열, 가격이 다섯 번째 열이죠. 자, 다섯 번째에 있는 열의 값을 가져다 5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 IT 시험은 무조건 0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 0. 자, 레인지 루컵 무조건 0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확인. 7번 조건 서식을 이용해서 무게가 10 이하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 적용하래. 저희는 B5부터 J12까지. B4를 잡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B4 잡지 말고 마우스로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홈을 클릭하시면 조건 서식이 나와요. 조건 서식의 세 규칙.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인데,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다 이제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을 보니까 무게가 10 이하니까 저희는 항상 비교할 열의 첫 번째 행 찍고 F4키 두 번 누를 거예요. 비교할 열은 무게가 있는 지열이고 그 지열의 첫 번째 칸 G5셀이죠. 찍고 F4키 두 번. 자, 이하 10 되겠죠. 그때 서식 지정할 거, 서식 클릭 굵게 글자색 자동 클릭해서 파랑 하시고 확인 누르면 되겠어요. 자, 마우스로 B13부터 D13까지 블럭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르면서 B14부터 D14까지 블럭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부터 R13까지 블럭 잡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3부터 F14까지 드래그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떼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죠. 테두리 입력하기 위해서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자, 상단의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옆에 역상으로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해주면 되겠어요. 자, BO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BO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자, F13셀 클릭하시고 위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 역상키 누르면 다른 테두리 나와요. 대각선 없으니까 우리 대각선 그리기 위해서 다른 테두리 가신 다음에 왼쪽 대각선 한번, 오른쪽 대각선 한번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하시고, 저 이쪽에 약간 조금 너무 이쪽에 치우쳤으니까 약간 이렇게 내리면서 어느 정도 보기에 좋게끔 맞춰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격은 경계선이 이 글자가 양이 많다 보니까 경계선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샵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G하고 F 사이 더블 클릭 해서 자동 늘려주면 되겠어요. 자, 2작업 넘어갈게요. 2작업이니까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마우스로 B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누르면서 C 눌렀다 떼셔갖고 복사해 주시고, 제 2작업 클릭, 2작업에 B2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값 찾기 하고 보니까 B11부터 G11까지 블럭 잡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춰 하신 다음에 입력해줘요. 알루미늄 자전거의 무게하고 가로 열고 킬로그램 가로 닫고 평균이라고 입력해줘요. 자, H11셀의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알루미늄 자전거의 평균 무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등호하고 D를 넣어주죠. 자, H11셀 클릭하고 등호하고 D. D-average 나오죠. D-average 더블 클릭하고 fx 가죠. 함수는 무조건 f를 가기로 했으니까요. 자,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보면 되냐? 저희 보니까 전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어요. 전체 범위 잡을 때 주의할 거 반대 필드명 포함해서 다 잡으면 돼요. 저희는 B2부터 HC까지 잡고, 자,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이니까 우리 문제에서 뭐 있냐면은 무게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은 제일 있는 값, 제일 위에는 제목이에요. G2 찍으면 되겠어요. 크리테리안 조건인데 프레임이 알루미늄이죠. 자, 프레임이 알루미늄. 그러면 그 알루미늄만 하면 안 되고 E2부터 E3까지 프레임이 알루미늄일 때, 자, 확인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면 얘는 여기 평균은 이미 가운데 맞추면 되고, 우리가 방문 숫자 클릭하고 가운데 맞춰 한번 눌러주죠. 그리고 전체 블럭 잡고, 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자, 밑에 하단에는 B11부터 H11까 블럭 잡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자, 목표값 찾기 위해서 H11셀에 커서 놔주시고요. 상단의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은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자, 목표값 찾기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셀이란 건 수식이 있는 셀. 우리 즉 D-average로 해서 H11셀에 수식을 넣어줬죠. 수식 셀은 H11셀이고 찾는 값은 이 H11셀을 얼마로 바꿔라? 12로 바꾸래요. 찾는 값은 12예요. 자, 그때 값을 바꿀 셀이래요. 그럼 어디 값을 바꿀 거냐? 문제를 보니까 레스파토러스의 무게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게 기죠. 우리는 H11셀의 값을 찾는 값 12로 하고 싶어요. 그때 이 레스파토러스의 무게 G3셀이죠. 항상 여러분 보시면은 값을 바꿀 셀은 우리가 변경될 값이 있는 셀을 찍으면 되고, 수식 셀은 수식이 있는 값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을 바꿀 셀은 G3셀 찍고 확인. 그러면은 목표값 12가 되기 위해서 무게가 10.04로 바뀐다. 나왔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하래요. 자,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볼까? 모델 번호가 L로 시작하면서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다. 그럼 저희는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조건에 보니까 모델 번호가 필요하네요. 모델 번호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자, 가격이 필요하네요. 가격 클릭. 그리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한 후에 B14셀 클릭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을 거예요. 그 다음 모델 번호가 L로 시작하면 그러면 얘는 L 별표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럼 별표랑 어떤 게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모델 번호 밑에다가 L 별표. 그죠? 여기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인데 여기서 보니까 시작하면서죠. 하면서 이거는 우리 항상 같은 줄에 쓰게 돼 있어요. 또는 이거는 줄이 다른 줄에 쓰면 돼요. 자, 이고 이면서는 같은 줄에 했다가, 자, 이상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넣어줄 거예요. 그럼 모델 번호가 L로 시작하고 가격이 100만 이상인 값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 가져온 게 아니라 제품명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제조사 클릭, 프레임 클릭, 무게 클릭, 휠 클릭. 즉 제품명, 제조사, 프레임, 무게, 휠만 가져오래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B18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놓으면은 위에 있는 원본값 중에 조건에 맞는 값만 이 필드 들어오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되는 거죠. 이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해 줄게요. 자, 고급 클릭하면 목록 범위가 잡히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11행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목록 범위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잡혔을 경우에는 다시 잡기 위해서 마우스로 B2부터 HC까지만 드래그 할 거예요. 마우스로 B2부터 HC까지 드래그해서 목록 범위 되고, 자, 조건 범위. 두 번째 칸 조건 범위는 마우스로 B14부터 C15까지. B14부터 C15까지. 그리고 우린 B18셀에 붙여넣기, 지금 보니까 복사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복사위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시면 활성화 되죠. 다른 장소 복사 클릭하시고 복사위치 세 번째 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B18부터 F18까지 드래그. 자, B18부터 F18까지 드래그 확인.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값 바꿨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샵이니 글자 잘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B부터 A는 1로 지정했기 때문에 A 하시면 안 되고 B부터 H까지. 자, B라는 글자 위에서 H라는 글자 위에까지 끌어다 놓으시고 떼신 다음에 H하고 I 사이 있죠. H하고 I 사이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끔 늘어나요. 3작업 보니까 1작업 시대 B2부터 H12만 복사해요. 그럼 우리 다시 1작업 가보면은 이미 조금 전에 아니라 우리가 B2부터 H12가 블럭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B2부터 H12 다시 잡아주면 돼요. 자, B2부터 H12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고 3작업에 오신 다음에 하단에 3작 글자 클릭하셨고 3작 오신 다음에 B2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 저희가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끼리 합계를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합을 할 때 항상 먼저 정렬을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문제에 보니까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돼 있죠. 정렬은 원하는 값으로 재배치하는 건데 재배치를 어떻게 했냐? 프레임을 보니까 티타늄끼리, 카본은 카본끼리, 알륨은 알륨끼리 묶여 있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정렬을 할 때 묶여 있는 값 있죠. 그걸로 여러분 정렬시키면 돼요. 그럼 저희 프레임 클릭할게요. 이 투셀 프레임이라는 글자 클릭하고 데이터 가시면 기억 기억이 있고 희역 기억이 있어요. 이제 기억 기억 또는 희역 기억 중에 선택했는데 티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형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희역 기억이 있네요. 자, 희역 기억을 클릭하시면은 티타늄, 카본, 알루미늄 이 순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쭉 보시면 부분합이 나오네요. 부분합 갈게요. 자, 부분합 클릭하시면은 부분합 항상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제조사의 개수를 구하죠. 그럼 제조사의 개수를 구하는데 뭘 갖고 한다? 프레임, 카본, 알루미늄 묶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을 모델 번호를 클릭해서 조금 전에 정렬했던 프레임으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정렬했던 값으로 우리가 그룹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제조사의 개수니까 개수 클릭.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분하면 항상 하나 체크되는데 이 체크가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휠 인치는 필요 없으니까 휠 인치 앞에 V자 체크를 풀기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제조사의 개수니까 우리는 제조사를 클릭할 거예요. 제조사의 개수를 구하겠다 하고 제조사 클릭하고 확인. 그럼 제조사별로 우리 프레임의 제조사별로 개수가 구해지죠. 자, 카본의 제조사의 개수는 3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된 다음에 다시 부분합 할 거예요. 부분합 클릭하시고 그룹 항목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하고 계산 항목만 바꿀 건데 사용할 함수는
가격의 평균이죠. 그런 개수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제조사는 체크 풀어주시고 가격만 체크하시면 돼요.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데, 자, 두 번째 부분할 때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새로운 값 대치를 꼭 풀어주자. 두 번째 부분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를 풀어야 기존의 개수 남고 평균 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를 꼭 풀어주기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럼 체크가 풀렸죠? 확인.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 해주래요. 윤곽 지우기는 부분합 위에 보시면 그룹 해제 있는데 그룹 해제 옆에 윤곽 지우기가 있어요. 그룹 해제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윤곽 지우기. 윤곽에는 왼쪽에 있는 요걸 윤곽이라는데 요거 지울 거예요. 윤곽 지우기. 윤곽 지워졌죠? 자, B부터 H까지 블럭 잡고 B 문자부터 H 문자까지 블럭 잡고 H하고 I 사이 더블 클릭. H하고 I 사이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야가 긴 너비에 의해서 넓어지죠. 4작업은 1작업에 어디를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보고 하냐면은 차트에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글자를 보고 하시면 돼요. 자, 하단 글자 보니까 레스파토러스 요 제품명 필요하고요. 가격 필요하고 무게 필요한데 야는 막대가 6개인데 우리 데이터는 8개.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어디서 보냐? 제목 보면은 알루미늄과 카본이니까 티타늄 요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요 값들만 우리가 블럭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로 제품명부터 드래그해서 판타 레이스 6까지 블럭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르면 벤토로 V4000 클릭.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첼로 리스하고 인피 자재. 자, 드래그. 그 다음에 가격부터 8.68까지 드래그. 자, 56만부터 14점까지 드래그. 자, 240만부터 13.2까지 드래그. 상단에 삽입에 가시면은 막대가 나와요. 막대 중에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주면은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블럭을 잡았는데 이 형태 안 나왔다. 그럼 다시 취소하고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린 잘 나왔으면 클릭하고. 클릭하고 나면은 3번 문제 보니까 셀 시트로 이동하래요. 그럼 저희는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이라는 글자 보이죠? 클릭하고 셀 시트. 클릭한 다음에 제 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차트가 어디로 이동되냐면은 1작업 앞으로 제 4작업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1작업 앞에 제 4작업이 안 되죠. 제 4작업이라는 글자 끌고 3작업 뒤로 이동시킬 거예요. 제 4작업이라는 글자를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3작업 뒤에다가 약상이 될 때 뛰시면은 이렇게 3작업 뒤로 와요. 4번 가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하면 스타일 1로 하래요. 그러면은 저희 차트 도구의 디자인 보시면은 스타일 1을 선택하시고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셔갖고 저희 레이아웃 3을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 지금 저희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홈으로 가면 돼요. 홈 클릭하고 글꼴은 굴림을 해주지. 굴림. 그리고 크기는 11포인트 해주시고 오른쪽 쭉 오시면 서식이 보여요. 자, 서식 클릭하시면은 도형 채우기 있는데 도형 채우기 옆에 역삼각 클릭하시면은 질감의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오면은 파랑 박엽지가 있어요. 파랑 박엽지 한번 클릭해 줄 거예요. 자, 그림 영역은 이 사이사이 눈금선 사이사이 그림 영역인데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 클릭하시면은 흰색 배경일이 있어요. 흰색 배경일 클릭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차트 제목 있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면은 홈에서 글꼴을 또는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자, 홈 클릭하면 글꼴은 굴림 그대로 하시고 굵게는 가짜가 3개인데 제일 앞에는 가짜가 굵게 클릭. 자, 그 다음에 크기는 20포인트 20.
채우기 색은 페인트통 누르면 이게 채우기 색, 흰색 채울 수 있고요. 자, 테두리는 서식까지 넣으셔야 되지만은 저희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알루미늄 및 카본, 자전거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치자. 7번 무게계열 차트 중에 표시인 꺾은 선형을 하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파란색 막대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줄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클릭. 자, 가격하고 무게가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무게에 막대를 바꿔주라는 거죠. 그럼 무게에 묶은 세로 막대가 있는데 묶은 세로 막대는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 네 번째 거 표시는 꺾은 선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주축을 지원하니까 무게 옆에 쭉 오시면은 보주축을 만나는 곳에 네모칸 있죠.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V자 체크되죠. 그럼 보주축으로 들어가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자, 계열의 출력 참지에서 표시랑 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와요. 자, 페인트통 누르시고 보시면 표시란 글자 보여요. 페인트통 누르고 표시 클릭하면 표시 옵션 나오고 자, 표시 옵션의 기본 제공인데 기본 제공 클릭하시고 형식을 클릭하시면은 자, 세모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세모 모양 바꿀 수 있고요. 기본적인 세모 모양 바꿔주시고 크기는 10포인트를 해주세요. 크기 10. 자, 그리고 이 X펜 눌러 닫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넣는데 레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값을 넣는 거예요. 자, 막대 있죠? 자, 이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보니까 어디 막대냐면은 판타 레이식스 막대죠. 그럼 판타 레이식스 막대 한 번 더 클릭해 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면 동그라미 4개 잡혔죠. 자, 우리 뭔가 없을 때 넣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녹색 더하기 눌러주면 돼요. 녹색 더하기 눌러주시고 나면은 자, 여기 레이블 넣을 거잖아요. 데이터 레이블만 한번 클릭해 주죠. 그리고 다시 녹색 플러스 눌러서 얘는 없애고요. 자, 이번에는 이 눈금선 있죠. 눈금선 파산하기 눈금선 더블 클릭. 눈금선 더블 클릭 하시면은 대시 종류가 나와요. 대시 종류 눌러서 파선으로. 그 다음에 선색은 검은색으로 놔주시면 보기가 조금 더 좋으니까 우리 검은색 놔줄게요. 자, X표 누르고 이제 축은 출력 힌트로드인데 왼쪽에 보니까 얘는 0원부터 350만큼 잘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보니까 얘가 빼기로 되어 있고 여기 빼기로 되어 있고 여기 4.0부터죠. 그러면 이 숫자 정확하게 더블 클릭 하시면 축서식에 단위가 나와요. 단위를 주 단위로 2를 지우고 4로 변경해 주시고 스크롤바 밑으로 쭉 내리면은 지금 이 0을 빼기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통합 회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시 형식 클릭해서 자, 저희 회계로 바꿔줄 거예요. 범주에 사용자 지정되어 있죠. 클릭해서 회계로 바꾸면 이게 원화 표시가 보여요. 그래서 회계로 바꾼 다음에 밑에 기호에 오셔갖고 없음 기호에 W를 눌러서 W 있죠. 자, 원화 표시 눌러서 없음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옆에 선을 넣어주니까 페인트통 눌러서 저희 실선 선에서 실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끝났잖아요. 왼쪽도 숫자 클릭하고 실선. 자, 아래쪽도 문자 클릭하고 실선 하시면 각각 선을 저희가 다 넣을 수 있죠. 자, X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범례가 있는데 범례는 우리 출력문 한 줄인데 한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범례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저희가 변경하려는 건 무게를 변경할 거니까 무게 클릭하시고 편집. 무게 클릭 편집 누르신 다음에 이 값을 다 지우고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무게 가로 열고 킬로그램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 자,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넣지요.
그러면은 저희 그 삽입에 가시면 도형 있죠. 도형 중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명선 있고 설명선 중에 앞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어요. 클릭하고 보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노란 점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약간 변경시키면 되는 거죠. 노란 점 끌고 와서 보기 좋게끔 놔주시고, 자, 홈 클릭하고 글꼴을 보니까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이 글꼴하고 글자 크기는 관계는 없지만은 전체가 그냥 굴림 11포인트, 11포인트 해주면 되겠고, 자, 페인트 톡 눌러서 우리 흰색. 자, 글자 검은색. 자,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할 주시고, 카본 2023년 형이라고 넣어주죠.